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뒷부분 이제 뒤에 마지막 부분이 얼마 안 남았죠. 외화환산인데 이 내용 자체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기할 때 외화환산 우리 많이 하죠. 외화환산 할 때 뭐 뭐지 뭐예요? 선적일 환율. 말이 안 나와. 선적일 환율 그리고 이전에 환가했으면 환가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론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외화 자산 및 외화 부채의 적용 환율이 기말의 환율로 환산하여 재무제표의 가액으로 나타내는 화폐성 항목만으로 짝지어진 거. 오, 이런 문제. 만약에 진짜 나온다면 아마 정답률이 엄청 낮을 겁니다. 자, 사실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화폐성이라는 말 자체도 생소한 사람이 많을걸요. 화폐성과 비화폐성. 자, 이거는 여기 정리 좀 해볼까나? 위에다 할까? 여기다 할까? 여기다가. 자, 이거는 물가 기간 변동부터 할 걸 그랬나? 물가 변동. 물가가 변동하거나 아니면 기간이 경과. 되매 무관하게 화폐액이 장부에 써 있는 화폐 금액, 우리 장부에 기록되는 화폐액이 일정한 것을 화폐성 항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가 우리 전산 시험에서는 사실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죠. 그리고 물가 변동에 따라 화폐액이 변동되는 게 있어요. 변동되는 것이 비화폐성. 화폐성이 아니다. 비화폐성이죠. 이건 화폐액이 일정한 건 화폐성이고 일정치 않아 변해 아니야 만일비자 비화폐성. 예를 들어서 화폐성에는 현금이나 아니면 채권 채무,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 대여금 차입금 이런 채권 채무, 그리고 사채 이런 것처럼 이런 거 사채 등인데 이 정도만 생각해 봐요. 그리고 얘는 대표적인 게 단기매매증권,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유형자산이나 유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 상품, 재고자산 등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분명히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 채권, 만약에 대여금 1억이야. 장부에 1억이라고 써 있어. 그럼 나중에 실제 돈 되면 1억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나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1억을 이자 빼고 이자 생각하지 말고 원금 1억을 빌려줬는데 그 기간 동안 갑자기 미친 듯이 물가가 변동해. 물가가 올라 2배, 3배 뛰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기타 등등 해서 지금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자 빼고 얘기했어요. 이자 빼고 이 원금을 물가가 올랐으니까 1억 2천 줄게. 1억 2천 갚을게. 막 이러나? 아니잖아요. 1억이면 이것도 나중에 받을 돈 1억으로 정해져 있지. 근데 만약에 재고자산이나 유무형자산 생각해봐요. 만약에 제가 기계를 1억 주고 샀어. 아니면 상품을 1억 주고 샀어요. 그럼 나중에 이걸 팔아서 돈 받을 때 1억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1억인가요? 이건 1억이면 나중에 받을 때도 1억이지. 자꾸 지저분해졌네, 이거. 여기 받을 때 여기도 그러니까 1억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나중에 돈 받을 때 1억 빌려준 데 1억이면 받을 돈 1억이지. 이자 빼고 이자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거는 이자가 상관없이 만약에 상품이라면 만약에 1억에 사다 3억에 팔면 돈은 3억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에 써 있는 금액이 확정된 게 아니라 변동되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 화폐성 항목이랬죠. 화폐성 항목은 채권 채무, 즉 외화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그리고 채권 채무를 했으니까 여기 채권 채무라고 그랬죠. 채권 채무를 했으니까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최소한 리을 미음은 들어가야 돼. 이게 리을이죠. 리을 미음이 들어가야 돼. 리을 미음. 리을도 있고 미음도 있는데 재고자산은 근데 재고자산은 대표적인 비화폐성. 재고자산이나 건물, 단기매매증권 이런 게 대표적인 비화폐성. 기억 들어가면 틀려. 기억 들어가면 틀리고 니은은 들어가야 돼요. 니은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디귿 들어가면 틀리고 뭐 이런 식이야. 이거 틀리고. 그러면은 맞는 게 결국 이게 답이에요. 그럼 요게 답이야. 이건 탈락됐으니까 요게 답이에요. 금융상품, 장단기 금융상품, 은행에 예금 들어있죠. 예금 1억 들어있으면 나중에 찾을 때도 1억이잖아요. 이자 생각하죠. 이자는 별개고 이자는 따로 따지지 말고요. 그래서 니은, 리을, 비읍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감안하세요. 답이 3번입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있구나. 아, 화폐성, 비화폐성 이런 개념이구나. 변동된다. 고정돼 있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비화폐성. 그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주식 이런 것들은 값어치가 장부에 써 있는 거랑 나중에 실제 돈 될 때랑 똑같지 않아요. 다르죠. 그래서 비화폐성이다.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조금 알아둬야죠. 명색이 세무 2급인데 솔직히 시험에 자주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세무 2급이면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알아들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길어. 뭐지? 자, 일단 봅시다. 한국산 사는 단기 중 US 달러 1달러 1,000원일 때 외화 차입금이 10,000달러. 또 외화 대여금은 20,000달러. 차입금은 갚을 돈이고 외화 대여금은 받을 돈이잖아요. 받을 돈.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갚을 거냐, 받을 거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결산대 환율을 1,050원 평가했대. 1,000원에서 1,050원 늘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익과 손실이 생기겠죠. 그래서 환산 손익을 바르게 나타낸 거. 외환산 손익은 각각 총액으로, 즉 손실은 손실대로, 이익은 이익대로 따로 하라는 얘기지. 자, 근데 이런 거 할 때 환율이 올랐다 떨어졌다를 먼저 볼 거냐, 아니면 받을 돈이냐 갚을 돈이냐를 먼저 볼 거냐. 물론 결론은 똑같아. 엉덩이나 광둥이나 똑같은데 저는 뭐부터 보랬죠? 저는 뭐부터 보랬을까요? 저는 뭐부터 보랬을까요?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순서는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데 저는 이왕이면 요거부터 채권 받을 거냐, 채무 갚을 거냐, 받을 돈이냐 갚을 돈이냐를 먼저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했는지 환율이 하락했는지를 나중에 따지면 됩니다. 뭐부터 하든 상관없어요. 솔직히 바꿔도 돼. 그러나 저는 이왕이면 이거부터 따져라. 즉 채권 채무 받을 거냐 갚을 거냐를 먼저 따져라. 그럼 받을 거야. 만약에 받을 돈인데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잖아요. 환산 이익이지. 지금 1,000원에서 1,050원으로 상승했죠. 상승했는데 자, 먼저 차입금과 대여금 있어. 그럼 대여금 받을 거부터 따져보자. 20,000달러야. 그럼 얼마 올랐죠? 50원 올랐네. 20,000달러에 50원, 250, 100만원 이익이야. 100만원 이익이다. 끝. 답은 1번. 끝난 거예요, 그냥. 답은 1번. 간단하죠. 물론 요거 한 놈만 패라. 요거 한 놈만 제대로 패면 이게 이해가 됐으면 반대로 이제 받을 돈인데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라면 떨어졌으면 손실이겠지 뭐. 그리고 갚을 돈인데 환율이 올라가면 손해잖아요. 손실. 그럼 반대일 때는 이익.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어차피 다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면 돼. 솔직히 하나만 알면. 물론 환율 상승을 먼저 초점 맞춰서 상승인데 받을 거야 이익 이렇게 해도 되죠. 엎어치나 매치나 같지만 이왕이면 받을 건지 갚을 건지를 먼저 따져라.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어쨌든 답은 이미 나왔죠. 차입금 빌린 돈은 10,000달러인데 50원 올랐어. 50원씩 10,000달러 50만 원이죠. 이게 답은 1번. 자, 결론적으로 쉬운데 이것도요. 시험장 가면 은근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다음 이건 또 뭐지? 틀린 설명 찾으라는데 3월 달에 10,000달러를 팔았고요. 1,000원이었네. 근데 3월 말일 날은 10,000달러 외상대금이 입금됐는데 환율이 올랐어. 그러면은 매출할 때보다 받을 때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익이겠죠. 이럴 때는 환산이익이 아니라 환차익. 어쨌든 이익은 이익이죠. 왜 환차익이죠? 환산이익이 아니고 환산이익이라는 말은 안 생기죠. 환차익이지. 그럼 답인가 본데? 벌써 답인가 봐요. 환산은 결산. 그래서 제가 산산 그랬잖아요. 결산 시에는 환산 이익이나 환산 손실. 산산 그랬잖아요. 산산. 결산 때는 환산 손익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결산이 아니야. 환산 이익이 아니라 외환 차익이죠. 외환 차익이 생겨야 돼요. 뭐 딴 거 안 해도 외환 차익이 나와야 됩니다. 이익이니까 이미 답은 나왔죠. 그리고 제가 아마 해설에다가 이거 분계까지 다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분계 안 했나? 안 했나 보네. 기존에 있던 문제랑 좀 바꿨구나. 기존에 있던 문제랑 살짝 바꿨네요. 자, 이 문제로 따지면 분계는 다 해드렸어요. 3월 1일 날 외상으로 팔았잖아요. 그 외상 매출금이에요. 얼마냐? 10,000달러에 1,000원이니까 1,000만 원이겠지? 1,000만 원.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 날 대변에는 제품 매출. 제품 팔았으니까 당연한 얘기고 3월 31일 회계처리. 이거 우리 시험 나온 것 같은데 차변에는 보통예금. 보통예금이니까. 근데 얼마냐? 1,050원씩. 1,050원씩이면 1,050만 원. 그럼 50만 원은 외환차익. 외환차익은 50만 원.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이 1,050만 원이고 만단위. 그리고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1,000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가 외환차익이 되는 겁니다. 50만 이렇게 된 거예요. 외상매출금 감소 이거죠. 자, 어제 외화 환산이익은 결산 때 쓰는 말이고 결산 때가 아니면 외환차익 써야 됩니다. 아셨죠? 이래가지고 외환 문제가 그거밖에 없어요. 분계도 밑에 해드렸으니까 외환차익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문제가 있냐 했더니 없어. 회계 변경이냐. 외환사는 없습니다. 외환사는 보다시피 이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감안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회계 변경인데 회계 변경 누리 시험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중간중간 도중에 출제되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